자, 대단원, 이단원 확률 파트 실력을 쌓는 마무리 문제 전문항 풀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초록색 주머니와 파란색 주머니에 각각 낱말 카드가 들어있다. 이렇게 낱말 카드가 들어있대요. 그때 두 주머니에서 낱말 카드를 각각 한 장씩 꺼내서 사실적인 표현의 문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사실적인 표현의 문장을 만들려고 할 때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될 확률을 물었고요. 초록색 주머니의 낱말 카드는 문장의 앞에, 파란색 주머니의 낱말 카드는 문장의 뒤에 둬서 요렇게 글을 읽어보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자, 한 번 더 전달해 볼게요. 녹색 주머니에서 하나 뽑고 파란색 주머니에서 하나 뽑아서 녹색 주머니를 앞에, 파란색 주머니를 뒤에 읽으래요. 날씨가 던진다. 이런 말, 발걸음이 빠르다.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확률을 계산할 때는 우리는 전체 시행의 표본 공간, 전체 경우의 수 중에서 내가 찾고자 할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개를 해 나가야겠죠? 전체 경우의 수부터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걸 우리는 표본 공간의 근원 사건의 개수라고 해서 NS라고도 얘기했죠. 그럼 봅시다. 전체는요, 녹색 공간 중에서 하나의 카드를 뽑고 파란색 주머니 안에서 하나의 카드를 뽑는 방법이 우리가 찾을 전체예요. 그럼 살펴봅시다. 녹색은 2개의 카드가 있으니까 선택지는 2개. 파란색은 6개의 선택지가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6이 돼서 각각의 경우에서 하나씩 뽑아 동시에 우리는 이거를 나열을 해야 되니까 12가지가 전체 경우의 수가 돼줄 겁니다. 전달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때 무슨 사건을 구해야 되냐면 어색하지 않은 문장이 될 확률을 물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사실적인 표현이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지를 지금 물어본 거라고. 그럼 살펴봅시다. 녹색 카드에서 내가 만약에 날씨가 라는 말이 뽑히게 되면 파란색 주머니 안에서 우리가 뽑을 수 있는 말은, 자, 사실적인 문장, 어색하지 않을 수 있는 게 뭔지 살펴봐봐요. 날씨가 느리다. 이상하지? 날씨가 화창하다. 덥다. 날씨가 춥다. 정도는 충분히 어색하지 않은 사실적인 문장일 건데 느리다, 빠르다, 날씨가 던진다는 이상한 문장인 거야. 즉, 날씨가라는 게 뽑혔을 때는 뒤에 하나, 둘, 세 가지가 우리는 가능한 경우야.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의 수는 일단 날씨가가 뽑혔을 때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 두 번째, 발걸음이 뽑히면 어색하지 않은 문장 뭐가 있는지 찾아봅시다. 발걸음이 느리다, 오케이. 발걸음이 화창하다, 탈락. 발걸음이 덥다, 이상해. 발걸음이 빠르다, 오케이. 발걸음이 춥다, 이상하지? 발걸음이 던진다, 이상해. 자, 그래서 발걸음이라는 말과 어울리는 것은 느리다와 빠르다. 2가지뿐이다. 즉, 우리가 찾고자 할 이 사건의 경우는 3 더하기 2, 5가 돼서요. 구하고자 할 확률은요. 전체 12가지 중에서 5가지가 된 2번이 정답일 겁니다. 2번입니다. 크기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전 시행해서 큰 주사위 눈은 A, 작은 주사위 눈을 B라고 이야기할 때 다음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또 확률 문제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파악하기 전에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줄 필요가 있지. 그죠? 자, 이 전체 경우의 수는 우리 NS라는 기호를 쓴다라고 했어요. 몰라도 되지만 이 기호가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 생각합시다. 자, 주사위 2개를 던진대. 그리고 큰 주사위는 눈금을 A, 작은 주사위의 눈을 B라고 하면 A, B가 세트로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는요. 각각의 주사위가 나올 수 있는 경우 6가지니까 6, 6, 36이 전체 경우의 수가 돼줄 거야.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찾을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나는 지금 뭘 구하고 싶냐면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확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실근을 가질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찾고 싶은 거야.
자, 볼게. 그럼 확률 문제로 보지 말고 이제 2차 방정식으로 바라봅시다.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을 바라봤을 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거나 같아주면 실근을 갖겠지. 맞나요? 실근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도 되지만 중근도 허용하는 거잖아. 즉 이 조건을 만족하는 A와 B의 순서쌍이 몇 개인지를 찾아주면 그게 우리가 찾을 답일 거야. 자, 그럼 식 다시 한번 정리하자. 우리가 찾을 식은요. A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식을 만족하면 돼. 그래서 나는 A 값을 기준으로 이 식의 값을 천천히 찾아가 볼 거야. 자, 만약에 A가 1이면 이 자리에 1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1의 제곱이 4B보다 크도록 하는 B 1부터 6 사이의 수는 뭐 있을까? 그렇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A가 1일 때는 0개,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런 방법대로 계속 가볼게. A가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전부 다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겁니다. A가 2가 되면 2의 제곱 4가 4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1이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게 가능한 B의 값 1부터 6 사이에는 몇 개? 맞습니다. 1개가 되고요. A가 3이면 9가 4B보다 크려면 B의 값은 1과 2밖에 없죠? 그래서 2개. A가 4가 되면 4의 제곱 16이 4B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양변 4로 나누면 4가 B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우리가 찾을 B는 1, 2, 3, 4, 4개. A가 5가 되면 5, 25가 4B보다 크다. 1부터 6까지의 모든 수가 가능하지. 그래서 이거는 6개고 A가 6이 되더라도 36이 4B보다 큰 거 어떠한 B가 돼도 상관없다. 그래서 얘도 6개야.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할 전체 경우의 수는요. 0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6 이거를 다 더해주면 돼. 얼마니? 더해보세요. 1 더하기 2는 3, 7, 13, 19 전체 19개가 돼서 우리가 찾고자 할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16분의 19가 정답이 돼주겠지. 자, 절차를 밟아가면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분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의 수다 라고 생각해주면 무난하게 풀어갈 겁니다. 자, 3번 가봅시다. 어느 발레단에 남자와 여자가 각각 3명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임의로 원 모양의 동작을 만들려고 할 때 남자와 여자가 교대로 위치할 확률을 물었고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원 모양의 6명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명이 앉는데 교대로 앉는데 그럼 여기에 남자가 앉고 여자가 앉고 남자가 오고 여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교대로 위치를 잡아서 원 모양의 동작을 만든대. 그러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볼게. 일단 또 확률이니까 전체 경우의 수부터 구해봅시다.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떤 시행이야? 그냥 이 6명이 원 모양의 동작을 만들려고 하는 거야. 이 6자리에 남녀 6명이 그냥 줄 맞춰 세우는 거야. 바로 되지. 6명 중에 1명을 고정하고 나머지 5명을 일렬로 세워라. 5팩토리알, 즉 120이 우리가 찾을 전체 경우의 수야. 자, 그 중에서 이제는 지그재그 교대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한번 떠올려 볼 겁니다. 그러면 다시 그림을 보면 교대로 되려고 하면 남녀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일단은 남자부터 3명을 이렇게 앉혀봐봐. 여자는 없이 남자 3명만 여기 둥그렇게 앉아봐. 자, 남자 3명을 원모양에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은 3 빼기 1 팩토리알이 2 팩토리알이 되지. 그때마다 나는 지금부터 여기에 여학생 3명을 배열해야 되는데 이 여학생 3명도 배열하는 게 원모양이 지금 배열하긴 해.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이라고 하면 이 자리는 1번과 2번 사이 자리, 이 자리는 2번과 3번 사이 자리,
여긴 1번과 3번 사이 자리야. 즉 여기와 여기와 여기는 원 모양의 배열되긴 했지만 각각이 서로 다른 역할을 하니까 회전에서 일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야. 즉 그냥 3명을 순서 있게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여학생을 배열하는 방법이라고. 몇 팩토리알? 3 팩토리알.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할 경우의 수는 2 팩토리알 곱하기 3 팩토리알 12가 돼서요. 전체 찾고자 할 정답은 120분의 12가 돼서 10분의 1이 정답이 될 겁니다. 4번입니다. 빨간 구슬 6개와 파란 구슬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꺼내어 빨간 구슬은 파란 구슬로, 파란 구슬은 빨간 구슬로 바꾸어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이때 주머니에 들어있는 빨간 구슬의 개수가 파란 구슬의 개수보다 많지 않을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상황이 조금 복잡한 듯 보입니다. 한 번에 읽어봐가지고 이 상황을 언뜻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구슬을 바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다시 넣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개수가 많지 않다라는 다소 조금 복잡한 단어와 상황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이 문제는 어쨌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전체 시행의 경우의 수가 얼마가 되는지 파악을 하고요. 내가 구하고자 하는 사건, 이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찾아가 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바라봅시다. 어떤 시행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빨간 거 6개, 파란 거 4개, 전체 10개가 들어있는 주머니 안에서 임의로 3개의 구슬을 꺼내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꺼내어 그것들을 어떻게 한다? 꺼낸 구슬의 색깔을 바꿔치기 해서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난 이 시행을 하게 되면 꺼낸 3개의 구슬이 어떤 구슬인지가 이 시행의 표본 공간이 돼주겠지. 다시 얘기하면 3개의 구슬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일 거야. 공이 구슬이 몇 개라고? 그렇죠. 6개 더하기 4개 전체 10개고 그 중에서 몇 개 뽑는다? 맞아. 3개를 뽑을 거니까 내가 찾을 전체 경우의 수는 10시 3이 되고요. 이거를 실제로 계산해버리면 10부터 3개, 3부터 2개. 자, 계산을 마저 합시다. 4 남고 3 남으니까 120까지가 전체 경우의 수라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럼 이때 우리는 뭘 구하고 싶냐면 실제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가 몇 가지가 되는지를 찾아가 보고 싶은 거야. 다시 한번 보자. 색깔을 바꾸어 넣는데 바꾸어 넣은 결과 빨간 구슬의 개수가 파란 구슬의 개수보다 많지 않을 확률을 물었어. 자, 복잡합니다. 그래서 적어보자. 빨간색 구슬의 개수와 파란색 구슬의 개수를 비교했는데 빨간색이 파랑보다 많지 않대. 많지 않으려고 하면 같거나 작아야겠지. 즉 빨간색이 파란색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게 될 이 확률을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라고. 파악만 그렇게 해보자고. 자, 이렇게 파악하고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하나씩 따져가 볼 거야. 자, 한번 봐봐. 지금은 나는 빨간색이 몇 개가 있냐라고 했냐면 처음에는 6개가 있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4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이게 기본이야. 이 중에서 빨간 거와 파란 거를 몇 개 뽑는지에 따라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개수가 다 달라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볼 거야. 처음 빨간색과 파란색의 개수가 이렇게 있고 몇 개 뽑는지에 따라서 빨간색, 파란색의 구슬의 개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 체크를 한번 해보자. 몇 개의 구슬을 뽑는다고? 맞아, 3개의 구슬을 뽑는다. 그러면 무조건 빨간 게 3개가 뽑히고 파란 게 하나도 안 뽑히는 경우도 있겠지. 빨간 게 2개 뽑히고 파란 게 하나 뽑히는 경우 있을 거고 빨간 거 하나 뽑히고 파란 거 2개, 빨간 거 안 뽑히고 파란 거 3개 다 뽑히는 이 4가지의 경우가 있을 거야. 이 4가지가 내가 찾을 수 있는 서로 배반인 사건들의 전부인 거야. 이 4가지 속에서 생각을 해보자. 자, 첫 번째. 빨간 거에서 3개, 파란 거에서 1개를 또 안 뽑으면 뭐라고 했니?
꺼낸 공에서 빨간 공은 파란 구슬로 바꾸고 파란 구슬은 빨간 걸로 바꾼댔지. 나 지금 빨간 거 3개 뽑았다. 그럼 이 빨간 거 3개를 무슨 색깔로 바꾸자? 맞아. 파란 거에 3개로 들어가는 얘기야. 파란 거에 3개를 더 추가하고 파란 거는 내가 하나 연계를 뽑았으면 이 뽑은 녀석을 빨간 거로 바꾸란 얘기야. 그럼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봐. 자, 나는 지금 원래는 6개 4개였는데 빨간 거 3개를 뽑았으면 이 3개를 뽑은 순간 지금 이 주머니 안에 있는 빨간 거는 3개가 남고 파란 거는 4개가 남았겠지? 그 녀석에다가 뭐랬니? 뽑았던 빨간 공은 파란색으로 바꾸라고 했어. 즉 얘가 파란색으로 바뀌어서 원래 기존에 있던 파란색 구슬에서 내가 3을 더해주면 되고 파란 공을 뽑은 개수를 빨간 공으로 바꿔치기해서 다시 집어넣으래. 그러니까 집어넣을 게 없는 거야. 즉 빨간 구슬은 원래 3개에서 추가로 빤 게 그냥 3개가 되고 파란 구슬은 원래 3개에서 4개가 추가돼서 7개가 돼준다. 즉 3개 그대로의 파란 거는 7개. 이런 형태로 숫자가 바뀔 거라고. 이해되니? 그러면 한번 비교해 봐봐. 이 시행의 결과 빨간색은 3개, 파란색은 7개인데 빨간색이 파란색 구슬 개수보다 더 작거나 같네? 오케이. 그러면 내가 찾고자 할 경우의 수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어떻게? 빨간 공 3개, 파란 공 1개 고르는 경우는 내가 찾고자 할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 가보자. 빨간 거를 2개, 파란 공을 하나 뽑았다고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이 주머니 안에는 빨간 공 몇 개 남았을까? 그렇지. 2개 빼면 4개 남고 파란 공은 몇 개 남았을까? 3개가 남았을 거야. 전체 빨간 공 6개, 파란 공 4개인데 빨간 공을 2개를 빼내면 빼기 2하면 4가 될 거고 파란 공이 4개인데 파란 공 1개를 뺐으면 3개가 남았을 거야. 그런데 우린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 빨간 공은 파란 거로 파란 공은 빨간 거로 바꾸기로 했잖아. 자 보자. 빨간 거 2개를 뽑았다. 그럼 이 빨간 공은 무슨 색이 되라? 파란 공이 되라. 즉 더하기 2가 돼서 파란 공은 몇 개? 5개. 처음에 파란 공 뽑으면 색깔을 바꿔서 빨간색으로 집어넣어라. 즉 원래 4개에다가 1을 더하니까 몇 개? 5개. 맞아. 이 두 번째 시행의 결과 빨간 공이랑 파란 공은 5대5, 5개 대 5개가 된다고. 그럼 확인해보자. 빨간 공의 개수가 파란 공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나? 오케이, 작거나 같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우도 우리가 원하는 경우가 돼주는 거야. 이런 패턴대로 찾아가는 거야. 자, 세 번째 경우도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자. 빨간 공을 1개, 파란 공을 2개를 뽑으면 주머니에 남은 공은 몇 개일까? 빨간 공 중에서 1개를 도려냈으니까 5개가 남을 거고 파란 공 중에서 2개를 뺐으니까 2개가 남을 거야. 주머니에는 5개, 2개가 남는데 꺼낸 공의 색깔 바꾸기로 했지. 빨간 공은 무슨 색깔로? 맞아. 파란 공으로 1 추가가 돼서 파란 거 3개 될 거고 파란 공 2개는 색깔 바꿔서 빨간 공에다가 더하기 2 해야 되니까 7개. 즉 빨간 거 7개, 파란 거 3개가 돼버렸어. 그럼 비교해봐. 빨간 공의 개수가 파란 공의 개수보다 작거나 같니? 아니지. 그래서 세 번째 경우는 탈락인 거야. 이 경우는 우리가 찾을 경우가 아닌 거야. 그럼 네 번째도 똑같이 가보자. 속도를 이번에 한번 내보도록 합시다. 빨간 공을 안 뽑고 파란 공만 3개를 도려내면 파란 공 개수만 빼기 3이 돼서 빨간 공 대 파란 공은 6대 1이 된다. 그런데 그 6대 1 안에서 꺼냈던 파란 공은 다시 빨간 공으로 바꾸어서 빨간 공의 개수가 늘어날 거니까 실제로 나는 9대 1이 될 거야. 그러면 빨간 공이 파란 공보다 공의 개수가 적니? 안 작지. 그래서 이 마지막 경우도 탈락인 거야. 그러면 끝났네.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경우의 수는 이만큼과 이만큼에 해당되는 사건뿐이라서 지금부터 이제 값을 구해보자.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얘기할게. 1번과 2번의 합이 우리가 찾을 경우의 수라고. 그럼 찾을게. 1번 경우는 전체 3개를 뽑는데 어디에서 3개를 뽑아? 맞아. 빨간 공 안에서만 3개 뽑을 거야. 6개 중에서 3개를 뽑고 파란 공은 4개 중에서 1개를 안 뽑을 거야.
이만큼의 경우의 수. 거기에 두 번째는 빨간 공을 2개를 뽑고 파란 공을 하나 뽑았다. 빨간 공 6개 중에서 2개, 파란 공 4개 중에서 1개. 이만큼이 우리가 찾을 각각의 경우의 수고, 이거 합이 빨간 공 구슬의 개수가 파란 구슬의 개수보다 많지 않을 사건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찾자. 6C3 우리 이 정도 암산할 수 있지. 20 곱하기 1 더하기 6C2는 15 곱하기 4가 돼서 20 더하기 60 80이 우리가 찾을 경우의 수고, 따라서 우리가 찾을 확률은 전체 120 중에 80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가 정답이 돼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4번이 돼주겠지. 자,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을 해석하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번거로웠던 것 같아. 그런 번거로움이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으로 작용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4번 치고는 꽤나 우리가 생각할 게 많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번입니다. 표본 공간 X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확률, B의 여사건의 확률이 0.7일 때 합사건의 확률이 있고 곱사건의 확률을 물었다. 자, 편안하게 우리가 풀어도 될 것 같아. 여기에 나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P, B의 확률은 얼마일까? 1에서 0.7을 빼니까 0.3이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과 합사건의 확률과 곱사건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이 4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등식이 하나가 있지. 뭐니?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각각의 확률의 합에다가 빼라! 뭘? 곱사건의 확률을 빼주면 된다. 이 식을 우리가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잖아. 그 중에 알고 있는 값들을 이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합사건 0.6이라며. A 0.5, B 0.3. 그러면 얼마를 빼면 될까요? 0.8에서 얼마를 빼면 될까요? 그렇지.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할 값은 0.2가 돼서 5번 정답인 2번이 되겠죠. 자, 굉장히 우리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6건의 확률만 구할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된다. 자, 6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육각형이 있다. 이 육각형에 6개의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한다라는 시행을 했을 때 이 두 점이 거리가 유리수가 될 확률을 물었다. 자, 갑자기 도형도 나오고 유리수도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확률을 물었으니까 무조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죠. 전체 경우의 수를 체크를 합시다. 어떤 시행을 했니? 6개 꼭지점 중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점을 선택한대. 6개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선택한단다. 6개 중에서 2개, 6시 끝이네. 3, 5, 15, 15개가 전체 경우의 수. 전달됐어. 자, 그러면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유리수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지를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볼 거야. 자, 그럼 이제는 도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자. 정육각형은요, 모든 꼭지점과 꼭지점을 연결한 이 변의 길이가 다 똑같은 도형이야. 전부 다 얼마? 1이야. 그래서 붙어 있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전부 다 1이니까 유리수가 될 거야. 그죠? 그럼 찾아봐봐.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 한 세트, 두 세트, 3개, 4개, 5, 6개. 거리가 1이 되는 세트는 6개라는 거 우리가 알아. 자, 이 6개는 서로 붙어 있는 거야. 그런데 두 점끼리 이렇게 변으로 붙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경우도 있지. 어떻게? 한 칸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2칸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3칸 차이가 나서 관통하는 경우도 있을 거야. 4칸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이렇게 그리면 4칸 차이가 이렇게 나긴 하지만 반대 방향으로 가면 2칸 차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 따라서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냐면 이렇게 2칸 차이로 연결하는 이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만 찾으면 돼. 왜냐면 여기에서 이 두 칸만큼 떨어지는 것은 여기에서 두 칸만큼 떨어지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 전부 다 길이가 똑같거든. 그래서 이 길이가 유리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선을 그릴 수 있는 지금 선이 몇 개? 6개. 6세트가 그렇게 된다라고 확인하면 되지. 결국 이 길이가 유리수가 되냐 안 되냐 내가 체크해 주면 돼. 오케이? 자, 그 머릿속으로 상상하자. 이 길이를 나는 체크할 거야. 그럼 하나 더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만큼이지, 이만큼. 이거는 3칸. 하나, 둘, 3칸 차이 나는 점 사이의 거리인 거야. 그러면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또 있니? 없네. 이 세 가지 경우가 모두가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똑같은 경우야. 그러면 이번 역시도 이 길이를 내가 구해만 주면 문제를 다 푼 거네.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 하나, 그리고 이만큼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볼 거야. 그러기 위해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문제는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을 바라봐도 좋을 것 같아. 자, 바라봅시다. 이 각이 몇 도? 90도. 혹시 이 각이 몇 도인지 아니? 몇 도일까? 60도지. 60도야. 왜냐면 이만큼이 정육각형의 한 각의 크기 120도거든. 여기도 120도일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양쪽의 길이가 똑같은 등변 사다리꼴이야. 아래쪽에 있는 각도 똑같을 거야. 그럼 둘 다 이 부분이 120도니까 요거 60도, 이것도 60도가 되겠네. 자, 그럼 마저 정리하면 요 위의 각은 30도가 돼서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그렸던 이 삼각형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공부했던 특수각이 들어있는 삼각형이 돼버려서 이런 삼각형은 변의 길이비가 몇 대 몇인지 우리는 공부했단 말이야. 그걸 기억해보자. 자, 가보자. 삼각형에서 정삼각형 모양에서 절반으로 뚝 자른 이 30도, 60도의 특수각을 가진 삼각형의 길이비는 1대 루트 3대 2다. 그런데 실제로 이만큼의 길이가 1이니까 그 비율하고 길이가 똑같아지겠지. 얘 1이고 이만큼이 루트 3이고 이만큼이 2야. 다 풀었네. 아까 뭐랬니? 이만큼의 길이에 해당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걔가 전부 다 길이가 뭐야? 루트 3. 그러니까 얘들은 다 탈락인 거야. 이만큼 6개는 다 탈락이고 나머지 길이가 2가 되는 이 대각선은 유리수네. 얘가 몇 개? 하나, 둘, 3가지네. 따라서 아까 우리가 거리가 1인 녀석 6개 찾은 것뿐만 아니라 거리가 2인 녀석은 3개가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이 되었잖아. 어떻게?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정답 다 구했네. 거리가 유리수가 되는 녀석은 3 더하기 6, 9개가 돼주고 내가 찾고자 할 확률은 절대 15개 중에서 9개가 되니까 5분의 3이 정답이 돼줄 겁니다. 7번입니다. 어느 빵집에서 손님이 식빵을 구매할 확률은 3분의 2, 그리고 식빵과 딸기잼을 모두 구매할 확률은 7분의 3이라고 할 때 이 빵집에서 어떤 손님이 식빵을 구매할 때 이 손님이 딸기잼도 구매할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문장을 보고 우리가 이해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공부했던 용어들에 걸맞는 표현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지금 걸맞는 표현들이라는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용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별을 잘 해줘야 돼. 문제를 봅시다. 어느 빵집에서 손님이 식빵을 구매할 확률이 3분의 2라고 하면 우리는 식빵을 구매할 사건을 A라고 이야기한다면 PA가 3분의 2라는 얘기겠지? 그죠? 자, 그리고 식빵과 딸기잼을 모두 구매할 확률을 물었으니까 식빵을 구매할 사건과 딸기잼을 구매할 사건의 동시 모두 곱사건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딸기잼을 구매할 사건을 B라고 얘기하면 두 번째 정보는요. P, 딸기잼과 식빵을 모두 동시에 일어날 사건이라고 해서 곱사건의 확률이 7분의 3이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두 개 모두 구매한다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 거 봅시다. 이 빵집에서 어떤 손님이 식빵을 구매할 때 딸기잼도 구매할 확률을 물었어. 구매할 때라고 하니 어떤 특별한 조건을 걸어놓고 나는 식빵을 구매했을 때만 이 상황에 대해서만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야. 식빵을 구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고 싶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지금 밑줄 끈 이 문장은 어떤 조건이 들어있는 상황에서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고, 조건이 뭔지 물어보면 식빵을 구매했다라는 조건, 즉 A가 조건이 되면서 딸기잼을 구매했다. B가 우리가 찾을 확률이 되니까 실제로 문자로 표현하면 P, B바 A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전달됩니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수식으로 가봐. P, B바 A는 뒤쪽에 있는 A가 조건이니까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그 안에서 B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P, B가 아니란 얘기야. 어떻게? A 안에서 B가 일어나라. A 곱사건 B의 확률을 갖다 붙이란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여기에 걸맞는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는데 너무나도 고맙게 문제에서 다 가르쳐줬지. 3분의 2, 7분의 3. 그래서 넣어보자. 분모 3분의 2고 분자는 7분의 3이 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안쪽 거 14분의 바꿔적 거 3, 3은 9가 돼서 14분의 9가 정답이 돼줄 겁니다. 8번입니다. 표본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있을 때 조건부 확률을 물었고 그때 또 다른 조건부 확률을 물었다. 자, 나와 있는 정보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나는요, P, B바 A의 여사건을 구하고 싶다. 공식대로 가보자. 얘는 P, A의 여사건 분의 P, B 곱사건 A의 여사건 이걸 구하라 할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잘 보면요. A의 확률이 5분의 2라고 얘기했거든. 그러면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A가 일어나지 않을 여사건의 확률이 5분의 3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 그죠? 그런데 이 값을 구하는 게 지금 쉽지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내가 아직 사용하지 않았던 정보가 뭐 있냐 생각하면 얘와 얘는 아직 안 써먹었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이용해 볼 겁니다. 아래쪽에 있는 이 식도 한번 확인해 보자. PA 바 B는 누구분의? P, B분의 PA 곱사건 B가 되죠. 이게 5분의 3이래. 그런데 PB가 2분의 1이고 여기에 A 곱사건 B를 계산한 게 5분의 3이라고 했거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니? 아래쪽에 있는 이 2분의 1을 여기로 보내면 되겠지.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할, 아니죠. 우연찮게 의도적으로 우리가 계산했던 식을 정리하면 A 곱사건 B의 확률은 5분의 3에 2분의 1을 곱한 10분의 3이 곱사건의 확률이라는 것까지 우리가 찾아냈다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거의 확률이 얘랑 다르거든. 그래서 비교를 해보자. A 교집합 B와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 뭐가 다른지 한번 비교해봐봐. 여기에 보이는 B 교집합 A의 여집합은 기억나? B 차집합 A를 의미하는 거거든.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나 여기 A가 있고 이만큼 B가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나와 있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10분의 3이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자리가 10분의 3이라는 확률 값을 가진대. 그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 한번 살펴보자. 아니네. A의 확률이 5분의 2라고 하면 이만큼이 5분의 2인 거야. 그럼 전체 5분의 2에서 10분의 3을 뺀 부분이 이만큼이 돼줄 거야. 그죠? 그리고 B의 확률은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2분의 1이라고 했거든. 이 동그라미가 2분의 1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3, 이만큼이 10분의 3이면 나머지 부분은 이거는 어디에서? 2분의 1에서 10분의 3을 뺀 거와 똑같다고. 자, 계산 한번 해볼게. 10분의 5 빼기 3이니까 10분의 2, 5분의 1이라고. 자, 이만큼이 5분의 1이래.
얘를 왜 구했냐면 내가 구해야 되는 이만큼 B 곱사건 A 여사건은 B 차집합 A라는 역할과 똑같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집합으로 얘기할 때 얘랑 똑같은 거야. 따라서 집합의 연산 과정이랑 여기에 있는 확률의 연산 과정은 똑같았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부분이 5분의 1이니까 이 값 역시도 P, B 곱사건 A 여사건의 확률도 5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문제 다 푼 거 아니가? 이 상황을 해석했더니 분모 PA의 여사건은 5분의 3이 돼버렸고 분자의 값은 5분의 1이 돼버렸어. 그죠? 자, 그럼 끝났네. 요거를 계산해주면 우리가 찾을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이 수식을 조작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찾아갈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어느 축구팀은 경기에서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다. 그때 이 축구팀이 다음 그림과 같이 승자 진출전 방식으로 경기를 해서 최종 우승을 했을 때 그 팀이 2승으로 우승했을 확률을 물었어. 자,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볼게. 경기를 했을 때 최종 우승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이게 우리는 조건으로 걸린 거야. 그러니까 이 팀이 우승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는 거야. 그만큼은 빼고 우승했을 모든 가능성 중에서 그 안에서 2승으로 우승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확률, 어느 정도의 비율이 되냐 물어본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야겠지. 실제로 구해야 될 확률은 2승을 했을 확률인데 언제? 최종 우승을 했을 때 2승이 됐을 확률을 구할 거야. 그러면 2승과 최종 우승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봐. 자, 이 팀이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여기 5팀 중에 하나야. 특별히 어떤 방식을 이용해서 배정한다는 게 아니니까 이 팀은 여기 중에서 하나에 배정될 수 있어. 즉 5자리에 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각각이 5분의 1의 확률로 나는 배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2승으로 우승할 때랑 2승이 아닌 상태로 우승할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고 분석을 해보자. 여기 있는 이 두 팀은 지금부터 우승하려고 하면 몇 승을 해야 될까? 자, 경기 갑시다. 한 번 붙었어. 이겨야지 다음 경기 진출하고 다음 경기 이기면 우승이야. 즉 얘는 2승이면 우승컵을 든다고. 자, 그러면 이 팀 보자. 이 두 팀은 경기 해볼게. 한 경기 우승, 두 경기 우승, 세 경기 우승해야 돼. 얘는 3승을 해야지만 우승하는 거야. 자, 마지막 팀. 이 팀은 뭔가 깍두기처럼 부전승으로 올라간 느낌이지. 해보자. 한 경기 우승, 두 경기 이겨야지 최종 우승이야. 즉 상황을 파악해보니까 여기에 있는 팀은 2승, 얘도 2승, 얘도 2승인데 이 두 팀은 3승 해야지만 우승컵을 들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최종 우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 거지. 첫 번째 2승을 통해서 우승할 수 있고 두 번째 3승을 통해서 우승할 수 있다.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 안쪽에 2승으로 우승할 확률이 얼마가 되는지를 체크할 거야. 그럼 뻔히 보였네. 나는 2승으로 우승하기 위한 방법, 3승으로 우승할 수 있는 방법, 그 확률이 뭔지 지금부터 한번 찾아가 보자. 자, 2승이 되려면 이 팀이 배정돼야 돼. 이 자리에 배정되면 2승으로 최종 우승할 수 있어. 전체 몇 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중에서 나는 이 세 팀에만 배정되면 된다. 몇 분의 몇? 그렇죠. 5개 중에서 세 팀에 배정되면 된다. 5분의 3의 확률로 이곳에 배정될 수 있고 배정되고 나면 한 경기 할 때마다 2분의 1의 확률로 이긴다고 했어. 근데 그거를 몇 경기 연속으로 이겨야 돼? 맞아. 2경기 연속 우승해야 돼. 즉 첫 번째 경기도 이기고 두 번째 경기도 이게 우리가 찾을 확률인 거야. 계산해봐. 20분의 3이 2승으로 우승할 확률이야.
삼승도 그 마찬가지 가보자. 삼승은 이 두 팀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몇 분의 몇? 5분의 2고 몇 승 해야 된다고? 맞아. 연달아서 3승을 해야지만 가능한 거야. 약분. 얼마? 그렇지. 20분의 1이네. 따라서 내가 찾고자 할 최종 확률은 답 다 구한 거야. 분모 어떻게? 2승과 3승의 합이지. 20분의 3과 20분의 1을 더한 것뿐에 분자는 누구야? 2승으로 우승해야 돼. 2승으로 우승할 경우는 얘였잖아. 20분의 3.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우리가 찾을 정답이 돼줄 것 같아. 자, 마무리합시다. 분모는 20분의 4, 분자는 20분의 3이 돼서 약분하면 4분의 3이 우리가 찾을 최종 확률이 돼. 10번입니다. 두 사건의 AB가 서로 독립이고 안마야 엄청 중요한 이야기가 들리죠. 독립이라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밑줄 긋고 시작할게요. 독립이고 합사건의 확률이 6분의 5고 A의 확률과 B의 확률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을 때 A의 확률을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풀이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면서 독립이라는 조건이 보이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식들이 있죠. 조건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이런 식과 곱사건의 확률은 독립사건인 각각의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단순히 곱해주기만 해도 된다라는 걸 우리는 독립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때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한번 값을 구해 보려고 했습니다. 합사건의 확률이 나와 있고 A와 B의 확률값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일단 합사건의 확률을 등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잘 알고 있잖아. 이만큼이 6분의 5면 합사건의 확률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합에 두 사건의 곱사건의 확률의 값을 빼주면 되는데 이만큼은 우리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을 서로 곱한 거와 똑같다라고 했지. 그러면 여기와 여기 PA, PB 이미 적혀 있으니까 우리는 여 끝에 있는 식을 PA와 PB의 곱으로 바꿔치기 해서 식을 전개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럼 바라봐. 더 이상의 정보는 없고 6분의 5의 값은 A의 확률과 B의 확률들의 적당히 지지고 볶은 등식으로 만들어진대. 모르는 값이 하나,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 수는 없죠. 그런데 위쪽을 보니까 또 A와 B의 확률값에 대한 등식이 하나 더 있어. 모르는 값이 두 개고 식이 두 개면 우리는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가감법이든 대입법이든 지금부터 활용해 볼 건데요. 선생님은 대입법을 한번 써보려고 해. 자, 이렇게 한번 볼게. PB의 값은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4 PA가 돼버려. 즉 B의 확률은 A의 확률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란 얘기겠지. 그래서 나는 PA의 확률을 여기에서 얘를 X라고 잡아버리면 PB의 값은 3분의 4X가 돼줄 거야. 맞나? 자,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한번 가보자. 이제부터는 A의 확률과 B의 확률은 전부 다 X로 만들 수 있다. PA는 X고 PB는 3분의 4X를 했어. PA X고 PB는 3분의 4X라고 했고 그 결과가 6분의 5라고 했다. 지금부터는 이 등식 X에 대한 2차 방정식만 풀어주면 될 거야. 그 X의 값이 우리는 PA니까 X의 값만 구해주면 충분하다는 얘기겠지? 자, 그럼 가볼게요. 분모에 6, 3, 6이 있으니까 최소 공배수인 6을 곱하면 5는 6X 더하기 8X 빼기 8X 제곱이 돼버렸다. 그럼 좌측으로 모든 항을 옮겨서 동류항 정리하면 8X 제곱 빼기 14X 더하기 5가 돼버리고 이거를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8은 4 곱하기 2이고 여기에는 5, 1 빼기 빼기 넣어버리면 딱 떨어지지. 곱하면 8, 곱하면 5, 곱해서 더하면 마이너스 14. 따라서 주어진 식은 4x 빼기 5에 2x 빼기 1은 0이 되어서 내가 찾고자 할 x는
4분의 5거나 x값은 2분의 1일 거야.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우리 처음에 이 x의 값은 뭐를 x라고 잡았냐면 PA라고 했거든.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러면 이 확률은 적어도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0이고 커봤자 1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x가 4분의 5 불가능하지. 그래서 탈락.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할 정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네. 그러므로 PA의 값은 2분의 1이 답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11번입니다.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의 확률이 2분의 1, B의 확률이 5분의 1일 때 다음 조건부 확률과 관련된 식을 만족한다라고 하면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다. 자, 천천히 해석해보자. 위에 있는 조건을 바로 해석하는 것도 좋지만 문제에서 얘기하는 옳고 그른 것을 기억부터 천천히 한번 확인해 볼게. 곱사건의 확률의 값을 물었다. 그럼 위쪽의 정보를 보고 곱사건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봐. 독립이란 얘기도 없으니까 이거 두 개를 어찌할 방법은 없고 조건부 확률은 분모 자리는 몰라도 분자는 두 개의 곱사건으로 정리가 되네. 따라서 밑에 있는 식 이렇게 한번 변형해 볼게. P, A바 B는 P, B분의 여기에 P, A 곱사건 B고 오른쪽에 있는 P, B바 A는 P, A분의 P, A 곱사건 B야. 얘가 5분의 7이래. 그런데 그 중에서 이만큼이 2분의 1이고 이만큼이 5분의 1이래. 그럼 역수를 취해버리면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2 PA 곱사건 B 더하기 5 PA 곱사건 B가 5분의 7이고 한 번 더 정리하면 7 곱하기 PA 곱사건 B가 돼서 얘가 5분의 7. 자, 약분하자. 양변 7로 나누면 A 곱사건 B의 확률은 5분의 1이라고 딱 떨어졌네. 그래서 기억은 정답. 조건부 확률 식을 정리만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니은 봅시다. B가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물어봤어. 자, 쉽지 않은 정보긴 한데 A와 B 사이에 어떤 관계식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잘 봐봐. A와 B에 대한 정보는 A는 확률 2분의 1, B의 확률이 5분의 1이고 곱사건의 확률이 5분의 1이다. 단순한 세 개의 정보인 것 같지만 요거 두 개를 한번 볼래? 확률의 값이 똑같지. 그런데 물어보는 건 달라. B의 확률도 5분의 1이고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교집합도 5분의 1이래.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봐라. B라는 이만큼의 집합, 사건 B의 표본공항을 다 모아놓은 게 이게 5분의 1인데 이게 A 곱사건 B랑 똑같대. 그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똑같겠지. 그러면 그냥 단순히 B의 확률도 5분의 1인데 교집합을 한 것도 5분의 1이라는 얘기는 A라는 놈이 어디에 있으란 얘기야. 자, A와 완전 동떨어져 있으면 교집합은 없지? 교집합이 B와 그대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A가 B보다 더 크거나 같은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B나 A와 B의 곱사건, 교집합이나 똑같다라는 얘기인 거잖아. 따라서 두 번째,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맞는 얘기가 될 거야. 그죠? 자, 마지막 봅시다. A와 B는 서로 독립이냐라고 물었다. 정보로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질문을 던졌네. 우리 독립 여부를 판단할 때는 두 가지 식을 떠올리라고 했다. 첫 번째, PA바 B가 PA랑 같다라는 정보를 확인하든지 곱사건의 확률이 각각의 확률의 곱이랑 똑같다라는 것만 확인해주면 돼. 그럼 비교해봐. 곱사건의 확률은 얼마라고? 5분의 1. A의 확률은 얼마라고? 2분의 1. B의 확률은 얼마라고? 5분의 1. 비교해봐. 같니? 안 같지? 안 같다고.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다. 종속이다.
그래서 디귿은 탈락이라서 우리가 찾고자 할 정답은 기역과 니은만 대주겠다. 12번입니다. 어느 전자제품의 배터리 수명이 2년 이상일 확률이 4분의 3이란다. 이 전자제품의 배터리 4개 중에서 3개의 수명이 2년 이상일 확률을 물었다. 자, 문제를 잘 읽어볼게요. 제품을 하나 고를 때마다 그 녀석의 수명이 2년 이상이 될 확률이 4분의 3이래. 우리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4분의 3은 수학적인 확률로 계산한 게 아니지. 어떤 시행의 결과로 예상되는 표본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 중에서 한 4개 중에 3개 꼴로는 2년 이상 되었다라는 경험에 의해서 통계에 의한 상대적인 비율로 우리는 4분의 3이라는 값을 구한 통계적 확률이라고. 그런데 이런 통계적 확률은 시행을 충분히 많이 할 때는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고 그 값 자체를 우리는 수학적 확률이라고 얘기해도 무방하다고 했어. 자, 그럼 이렇게 해석해보자. 배터리 하나를 검사할 때마다 2년 이상이 수명이 될 확률은 4분의 3이야. 어떤 확률? 하나를 확인할 때 2년 이상 수명을 가질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거야. 그런 제품을 몇 개 확인했어? 맞아, 4개 확인했다고. 확인할 때마다 이 배터리 수명이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 즉, 첫 번째 검사의 결과가 다음 검사 결과 배터리의 수명을 확인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배터리 검사하는 시행은 독립시행이라고 바라보질 거고 4번의 독립시행을 진행하면서 몇 번 이 사건이 일어나길 원해? 그렇지, 3번 일어나길 원하는 거야. 그것만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다 풀었네. 자, 가자. 4번 중에 3번 이 사건이 일어나고 이 사건 수명이 2년 이상이 될 확률이 3번 일어나고 그러면 2년 이상이 안 될 확률은 몇 번? 한 번만 일어나라. 끝났어. 이게 우리가 찾을 답. 마무리하자. 4C3, 4. 거기에 4분의 1 약분하면 끝. 날라가고요. 우리가 찾을 정답은 4의 세제곱 64분의 3의 세제곱 27이 되어서 정답은 64분의 27이 됩니다. 13번입니다. 사건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배반 사건일 때 다음 두 식을 만족할 때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을 물었다. 자, 이 문제에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배반 사건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면 얘는 A와 B의 곱사건이 공집합, 공사건이란 이야기인 거고 그러면 A와 B의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0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까지 가능했냐면 A와 B의 합사건의 확률은 단순히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해주기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배반으로 쓱 우리가 만들어 갔던 것 같거든. 그럼 이 문제는 이 3가지 정보를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가보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했네. P, A, 합사건 B는 P, A와 P, B의 확률의 합을 구하라는 거고 그럼 나와 있는 정보를 찾아보면 2가지잖아. 뭐가 나와 있니? 두 확률의 차와 그리고 두 확률의 곱이 나와 있다. 확률이란 단어만 빼 한번 봐봐.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차,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합이야. 확률이란 단어만 빼면 A와 B의 차, A와 B의 곱, A와 B의 합이야. 우리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가? 1학년 때. 이런 거 이야기가 있었지. X와 Y의 합의 제곱은 X와 Y의 차의 제곱에서 뭐만 해주면 그렇죠. 곱을 4배만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 이때 이 PA를 내가 X라고 두고 PB를 Y라고 두면 X 빼기 Y가 10분의 1이라는 이야기를 해 준 거고요. PA를 X, PB를 Y라고 하면 X와 Y의 곱이 5분의 1이라는 걸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PA가 X고 PB가 Y니까 X 더하기 Y란 이 값을 우리가 구하란 얘기인 거지. 그럼 다 푼 거 같지 않니? 자, 이 값 내가 구할 거고 이거는 10분의 1이고 이건 5분의 1이다.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 X 빼기 Y는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 제곱하면 더하기 XY의 곱은 5분의 1이니까 4배 하면 5분의 4. 동분할게요. 100으로 동분하면 100분의 1 더하기 20, 80이 돼서 100분의 81일 거야. 제곱한 게 100분의 81이래. 그런데 X와 Y는 확률이니까 두 개를 더한 값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X와 Y의 합은 제곱해서 100분의 81이 되는 거 10분의 9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13번이었고요. 우리 교과서에서는 연립방정식을 푼 것처럼 대입해서 해결했지만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합과 곱과 차라는 값은 서로가 하나의 등식을 만들 수 있다라는 이 정도의 테크닉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하고도 정답을 찾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14번입니다. 다음은 두 배구팀 AB가 상대를 각 세트에서 이길 확률이 3분의 2고 각각이 3분의 1일 때 5세트 중 3세트를 먼저 이기는 팀이 경기에서 승리한다라는 정보를 던져준 거야. 자, 그때 뭐라고 했냐면 A팀이 승리했다고 할 때라는 조건을 걸어놨고 그때 A팀이 4세트 안에 승리했을 확률을 물어봤어. 뭐가 조건이 걸렸니? A팀이 승리했대. 그러니까 A팀이 5세트 중에서 3세트를 먼저 가져간 거야. 그 먼저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나 되는지 몰라도 그 많은 것 중에서 A팀이 4세트 안에 승리했을 확률을 물었어. 자, 그러면 가보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A팀이 최종 승리하는 확률이 궁금해. 그리고 두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A팀이 4세트 안에 승리할 확률이 필요해. 그럼 쪼개보면 A팀이 승리한다는 얘기는 적어도 나는 5세트 중에 3세트를 먼저 이겨야 되니까 3세트 만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 있고 4세트 만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 있고 5세트 만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한 모든 확률이 우리가 찾을 조건에 걸려 있는 거고 A가 4세트 안에 승리한다라는 거는 또 방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 두 가지지. 4세트 안에 게임이 끝나는 경우랑 3세트 안에 게임이 끝나는 이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야. 즉 이 세 가지 중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한 확률이 얼마인지를 물어봤어. 그렇다고 정답이 3분의 2는 아니야. 이 각각이 일어날 확률, 기대 정도가 다르니까 각각의 확률을 우리는 지금부터 구해줘야 될 거야. 자, 그러면 가보자. 3세트 안에 4세트에 5세트에 게임이 끝나는 순간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첫 번째 3세트 안에 게임이 끝나려면 나는 전체 1, 2, 3, 4, 5경기 중에서 3세트 안에 끝나려고 하면 3세트가 모두가 A팀이 승리해야 돼. 그럼 확률 계산해봐. 3세트의 모든 게 A팀이 승리하려면 각각의 우승할 확률, A팀이 우승할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했고 여기 있네. B팀이 우승할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A팀은 3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두 번, 세 번 연속으로 이기면 돼. 무슨 시행? 독립시행. 자, 이 뒤에 거는 씌우고 바라보자. 세 번의 경기에서 모두 A팀이 이겨라. 이길 확률 3분의 2가 세 번 모조리 나와라. 질 확률은 없지. 이게 끝. 이게 3세트의 A팀이 우승할 확률이야. 자, 이제 4세트의 게임이 끝나는 상황 생각해보자. 4세트의 게임이 끝나려고 하면 당연히 3세트에서는 게임이 끝나면 안 돼. 최종 이기는 것은 A가 몇 세트에서? 그렇지. 4세트에서 승리하면서 게임 끝이라고 밝혀져야 돼. 그러면 앞에 있는 1, 2, 3경기 안에서 A팀은 몇 승을 이미 가져야 될까? 그렇지. 2승을 간직한 채로 4경기에서 이겨야 돼.
몇 경기 하고 있니? 3경기. 그래서 그 3경기 중에서 A팀은 2번을 이겨줘야 된다. 들고 와보자. 총 3번의 경기를 하는데 3번 중에 A팀은 2번을 이길 거야. 근데 이길 확률 3분의 2가 2번이고 질 확률 3분의 1이 1번. 자, 여기까지 확률은 뭐다? 3경기까지 2승을 차지할 확률이야. 그런데 우리는 4세트에서 이 경기를 A팀이 이겨야 돼. 그러니까 4경기를 더해서 이길 확률을 여기에다 곱해줘야겠지. 얼마랬니? 이길 확률 3분의 2라고 했지. 이게 우리가 찾을 확률이야. 자, 그러면 계산을 한번 해보자. 5세트까지 맞아갈게. 5세트도 똑같은 과정으로 한번 거쳐가 봅시다. 여기에서 5세트에서 게임이 마무리가 되려면 5세트에서 우승하고 그 전까지 이루어지는 4경기 중에서 승리는 2번이고 실패는 2번. 그럼 우리가 찾을 확률은 독립시행 몇 번? 맞아. 4번 중에 2번을 승리하고 3분의 2라는 확률이 2번이고 질 확률 3분의 1도 2번이야. 그 이후에 5경기에서 A가 또 이겨야 된다고. A가 또 이겨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찾을 3세트에서 게임이 끝날 4세트에서 A가 우승할 5세트에서 A가 우승할 확률이야. 이 모든 게 A팀이 승리할 확률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각각을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경우는 3C3이 1이니까 27분의 8이겠네. 두 번째는 3C2가 3이니까 이거 손잡고 날라가면 얼마니? 분모 3의 세제곱 27분의 8이네. 위에 거랑 아래 거는 똑같은 이야기겠다. 그죠? 자, 마지막 이야기를 한번 보자. 4C2는 6이야. 6. 4C는 이만큼은 6이고 이 6과 3을 약분하면 2가 되고 자, 맞아. 그럼 계산할게. 3의 제곱, 3의 제곱, 3의 4제곱 81분의 여기 2 있고 여기 4 있고 2가 있다. 2가 4개네. 16개. 이거 3개 합이 우리가 찾을 확률의 합이 돼줄 거야. 그럼 찾아보자. 계산을 마자 해 볼게요. 전체 우승할 확률은 27분의 8과 27분의 8에 81분의 16을 더해주면 돼. 그것 중에서 뭐라고 했어? 내가 찾고자 할 확률은 4세트 안에 승리할 확률을 찾아야 되니까 4세트 안에 승리할 확률을 여기 올려주면 되지. 그게 누군데? 그렇지. 이거 두 개지. 그 두 확률 27분의 8과 27분의 8. 이거 두 개를 더해주는 게 우리가 찾을 최종 확률이 돼줄 거야. 자, 복잡해 보이지만 분수 계산은 일일이 계산하고 나서 식을 정리하는 것보다 뭐 약분할 거는 미리 약분하면 좋을 것 같아. 부모 분자에 똑같이 81을 곱해볼게. 그럼 얘는 3, 얘는 3, 얘는 날라가고 얘도 3, 얘도 3이 된다. 자, 그럼 곱하자. 다시 81을 곱한다란 마음 다시 먹으면서 실제로 곱하면 요거는 3 곱하기 24, 8, 24. 3 곱하기 8, 24에 81 곱하기 81 날라가고 16 분의 분자는 27, 81, 3, 8, 24. 오른쪽도 24. 따라서 최종 정답은 분모는 48 더하기 16, 50, 64분의 분자는 48이고 분모 분자를 8로 나누면 8분의 6, 2로 나누면 4분의 3이 돼서 우리가 찾을 정답은 복잡했다. 4분의 3이 최종 정답이 돼줄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 해결 15번 문제입니다. 어느 고등학교에 올해 신입생 남녀 인원이 서로 같다고 한다. 이런 수학적인 정보는 우리 캐치를 하고 갑시다. 남녀 인원이 같다. 그때 이 신입생들 중에서 안경을 쓴 남학생의 전체 6분의 1,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은 전체 5분의 1이다. 안경을 썼다 안 썼다에 대한 정보가 있고 남학생이다 아니다에 대한 정보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방에 파악하기 쉽지 않아. 근데 이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물었고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맞춰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래요. 1번부터 우리 절차를 맞춰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안경을 쓴 학생은 A, 남학생을 B라고 할 때 물음에서 묻는 문제에서 묻는 확률을 기호로 표현하래. 자, 해석을 해봅시다. 안경을 쓴 학생은 A, 남학생의 사건을 B라고 하래. 근데 문제는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무슨 사건? 안경을 쓴 학생 A라는 사건이 조건이 걸려 있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물었어. 무슨 사건? 남학생의 사건은 B라고 했어. 즉 A라는 조건이 걸렸을 때 B의 확률을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P, B, A를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지. 그죠? 자, 다시 한번 적어보자. 1번은 P, B바 A를 구하라는 거야. 기호로 한번 나타내봤다. 자, 이제 2번.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전체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안경을 쓴 여학생일 확률을 물어봤어. 안경을 쓴 여학생이라는 이 정보를 내가 구하기 위해서 안경을 썼다 쓰지 않았다 그리고 여학생에 대한 정보가 있는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볼 거야. 자,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봐봐.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은 전체 신입생의 5분의 1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볼까? 나는 전체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이 들어있는데 그 남학생과 여학생의 인원은 똑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전체 집단 안에서 남학생이 반, 여학생이 반이니까 남학생이 될 확률은 전체의 2분의 1이 돼줄 거고 여학생이 될 확률도 전체의 2분의 1이 될 거야. 전체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눈여겨봐봐. 이 네모 박스는 어떤 부분? 맞아, 여학생만 다 모아놓은 거야. 근데 이 여학생 안에는 안경을 쓴 여학생도 있을 거고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도 있을 거야. 그 두 여학생을 합치면 어쨌든 여학생이네. 그래서 구별을 해볼까? 이 여학생 2분의 1에는 안경을 쓴 사람도 있을 거고 안경을 안 쓴 사람도 있을 거야. 그 사람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쨌든 여학생이 될 2분의 1의 확률은 요거 두 개의 확률을 더해주는 거와 똑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마무리 한번 지어보자.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이 전체 5분의 1이래. 어디니? 안경을 쓰지 않은 여학생은 여기지. 여기가 전체의 5분의 1이라고 하면 여기에 보이는 이 공간에 들어갈 확률은 얼마가 될까? 보이니? 여학생이 뽑힐 확률 2분의 1에서 그 여학생 중에서 안경 안 낀 사람이 5분의 1이니까 이만큼이 안경 낀 여학생이겠지. 자, 통분해보자. 10으로 통분하면 2분의 1은 10분의 5, 5분의 1은 10분의 2가 돼서 10분의 3이 우리가 찾을 안경을 쓴 여학생이 될 확률이 되는 거야. 그게 가로 2번이네. 10분의 3. 됐니? 자, 그러면 가로 3번 보자.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이제는 안경을 쓴 학생이 돼주길 바래. 안경을 쓴 학생이 되려고 하면 성별 무시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안경을 쓴 남학생 수와 안경을 쓴 여학생 수의 합이 전체 안경 쓴 사람 수인데 확률을 물었으니까 안경을 쓴 남학생이 뽑힐 확률과 안경을 쓴 여학생이 뽑힐 확률을 더해주면 될 거야. 근데 이미 찾았잖아. 안경을 쓴 여학생은 전체의 10분의 3이라고. 그리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어.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의 6분의 1이래. 이거 두 개 합이 어쨌든 안경을 쓴 학생이 뽑힐 확률이겠네. 자, 통분하자. 30으로 통분하면 6분의 1은 30분의 5고 10분의 3은 30분의 9가 돼서 30분의 14, 15분의 7이 우리가 찾고자 할 안경을 쓴 학생일 확률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문제의 답을 구하라고 했다. 문제를 읽어보자.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구하고자 할
P, B, 바, A는 한글로 쭉 늘었으면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건은 안경을 썼다라는 사건이거든. 그러면 안경을 쓸 확률을 구한 다음에 A라는 사건은 뭐야? 아니죠. B라는 사건은 뭐야? 남학생이지. 그럼 안경을 쓴 사람 중에서 남학생의 비율이 분자에 들어가면 될 거야. 그래서 안경 쓴 남학생의 확률을 분자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되겠지. 자, 그럼 다 구했다. 왜냐? 이미 우린 구했거든. 전체 중에서 안경을 쓴 사람이 뽑힐 확률은 아까 얼마 했니? 남녀 구별 없이 15분의 7. 안경을 쓴 남학생일 확률은 문제에서 이미 가르쳐줬지.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6분의 1. 얘만 시간에 집어넣어주면 될 것 같아. 어떻게? 15분의 7. 요거 분해. 안경을 쓸 남학생 6분의 1. 이 비율만 계산해주면 될 거야. 자, 마무리 지어보자. 6과 15, 3으로 약분하면 2, 5가 되고 안쪽 거는 2 곱하기 7, 14분의 바깥 거는 1 곱하기 5, 5가 돼서 우리가 찾을 최종 정답은 14분의 5라고 얘기해주면 되겠네. 자, 선생님의 풀이는 우리 교과서 뒤에 있는 해설과 조금 해석 방식은 똑같을지 몰라도 기호를 썼다 안 썼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거야. 물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단순히 답을 찾기 위한 과정이라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이런 직관적인 감각으로 수식을 계산해도 되고, 표를 이용해서 요런 표, 남학생, 여학생, 안경을 쓴 사람, 안경을 안 쓴 사람, 표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샘플 잡아볼까? 남학생 수랑 여학생 수가 똑같다라고 하니까 둘 다 X라고 두고, 안경 쓴 남학생, 안경 쓰지 않은 남학생, 그 수를 X로 표현하는 과정, 여학생 중에서도 안경을 쓴 학생, 안 쓴 학생을 또 X로 푸는 과정을 겪어 나가면 물어보는 내용을 X에 대해서 우리는 분수식을 계산할 수 있을 거거든. 그렇게 풀어도 되고, 답지처럼 문자를 써도 되고, 문자가 아닌 이런 직관적으로 풀어도 되고. 자, 어떻게든 상관없지만 이 문제가 서술형의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껏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표현 방식을 조금 더 엄밀하게, 그리고 여러분들 해설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A라는 문자, B라는 문자에 걸맞는 확률 계산에 대한 문자식을 조금 더 엄밀하게 적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히 객관식 문제 정답을 찾을 때는 이런 벤 다이어그램과 같은 직관적인 방법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니까 이런 그림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풀이 마칩니다.